여러분, 사랑이 끝나면 정말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걸까요? 그 지독한 이별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별이라는 쓰디쓴 슬픔이 어떻게 내면의 성숙이라는 빛나는 보석으로 바뀔 수 있는지, 마치 연금술처럼 말이죠. 오늘 고재종 시인의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 시의 출발점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그루의 감나무입니다. 시를 딱 펴보면 감나무 잎새가 막 세차게 흔들리는 장면부터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그냥 바람이 불어서 햇살이 뜨거워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말하자면 이별을 겪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그 폭풍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이별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유추라는 기법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우리 인간이 겪는 경험을 슬쩍 나란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되게 닮았네 하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죠. 아주 영리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이 시의 전체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보세요. 감나무는 시 속의 나, 즉 화자 자신이고요. 나무를 흔드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죠. 이건 바로 내 마음속의 동요, 갈등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덜 익어서 떫은 땡감은 쓰디쓴 그리움과 서러움을, 마침내 붉게 잘 익은 홍시나 등불은 내적인 성숙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 지도를 머릿속에 딱 넣고 시의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그럼 대체 뭐가 그렇게 이 감나무, 아니, 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걸까요? 단순히 바람이나 햇살 같은 게 아니에요. 시를 보면 따다다닥 하고 나무를 쪼아대는 오색 딱따구리도 있고요. 쪼르르 하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청설모도 있어요. 바로 이런 사소한 소리,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별 후에 겪게 되는 그런 내면의 고통, 외부의 자극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영혼이 마구 흔들리고 나면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싹트게 될까요? 시인은 이 감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도 덜 익은 열매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바로 이 구절, 사랑이 끝났기로써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이게 화자의 심정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맞아요, 사랑은 끝났어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사라지기는커녕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이별했다고 해서 그 모든 감정이 무슨 무 자르듯이 딱 잘리는 건 아니라는 거. 제가 이 시에서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을요,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단단하고 떫은 땡감으로 표현했다는 점. 그러니까 그리움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걸 땡감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점점 자라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걸 문학적으로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 슬픔, 그리움 같은 감정에 땡감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딱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 그리움이라는 감정의 무게, 그게 자라나는 과정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시가 그냥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야기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다룰 이유가 없었겠죠.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바로 그 고통을 견뎌내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보통은 아프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죠. 그 고통을 온전히 마주하고 견뎌내기 위한 공간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게 바로 감나무 아래에 놓는 평상이에요. 이 평상은 그냥 앉아서 쉬는 의자가 아니에요. 내 슬픔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깊이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아주 신성한 성찰의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성숙으로 가는 과정, 그 단계를 한번 볼까요? 첫째, 슬픔을 마주할 공간, 평상을 놓습니다. 그리고 둘째,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들을 뒤척이며 견뎌내요. 셋째, 산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통과해낼 때 그 떨기만 하던 기다림과 그리움이 드디어 익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머리 위로 뭉게뭉게 흰 구름이 지나가는 평온한 날도 있겠지만 온종일 장대비를 쫄딱 맞아야 하는 그런 힘든 날도 반드시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땡감이 맛있는 홍시가 되려면 따가운 햇살도 필요하지만 흠뻑 젖게 하는 비도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성숙도 꼭 같다는 걸 이 시가 정말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감정적 여정의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그 길고 힘든 인내의 시간을 거친 뒤에 얻게 되는 눈부신 깨달음, 그리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마침내 일어난 변화? 와, 정말 극적이에요. 그토록 짙푸르고 단단했던 땡감이 이제는 스스로 빛을 내는 형형 등불로 변신했거든요. 짙푸른 감에서 빛나는 등불로 이 선명한 시각적 대비, 이것만 봐도 그 넓고 아팠던 슬픔이 얼마나 찬란한 지혜로 바뀌었는지 한 번에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잘 익은 감, 홍시는 그냥 맛있는 과일이 아닌 거예요. 시인은 이걸 어둠 속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그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가 이제는 내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걸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관점까지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빛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환한 등불을 하나 켠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시의 마지막 구절이 그 명쾌한 답을 들려줍니다.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구절 아닌가요? 뭐뭐 하지 않으랴 하고 묻는 형식을 썼지만 이건 질문이 아니죠. 세상은 환할 수밖에 없고 하늘은 눈부실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긍정, 확신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씨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곧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 그 지독한 슬픔을 견뎌내고 내적으로 단단하게 성숙해지니까 예전에는 잿빛으로만 보였을지도 모를 이 세상이 마침내 환하고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보이게 된 거죠. 자, 이 시가 주는 지혜는 단순히 시집 속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땡감이 매달려 있나요? 아직은 너무 떨고 아프기만 해서 외면하고 싶은 그런 슬픔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 혹은 사무치는 그리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 시는 말합니다. 그 땡감이야말로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춰줄 등불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를 찬찬히 음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